눈을 떠보니 정체를 알 수 없는 숲속. どこだ 상황을 파악하려 해보는데 おお 눈에 익는 갑옷, 무기와 장비들. 주인공은 자신이 미치도록 플레이했던 RPG 게임 캐릭터로 이 세계에 왔다는 걸 알게 됩니다. 夢 게임 속 고인물이었던 주인공은 당연히 엄청나게 강했고 캐릭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로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었지만 超楽しい 한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종료하기 직전 아바타를 바꿨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이 꼬라지로 이 세계 주민들과 만나면 사냥당할 확률이 99%이니 よし 갑옷과 투구로 몸을 가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세계를 즐겨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처음 들르게 되는 곳은 정석 중에서도 정석인 용병조합소. 돈 한 푼 없는 상태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선택이지만 그런데 바로 등록할 순 없고 가장 약한 몬스터를 3마리 잡아와야 등록을 허가해준다고 합니다. ここらじゃ5歳の子供でも知ってる話だぜ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주인공에게는 정말 간단한 조건이랄까? 몸풀기도 안 되지만요.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멀리서 들려오는 다투는 소리. 도적에게 습격을 당하는 귀족 소녀를 발견. 힘을 가지고 이 세계에 왔다면 이건 도와주지 않고는 못 먹이지. 그렇게 도적을 간단히 처치하고 뭔가 위화감이 들지만 罪悪感というのは不思議とないもんだな 기분 탓이겠죠? 그렇게 도적들의 물품을 발견한 주인공은 知らん賊のお宝根こそぎいただこう 모두 주머니에 저장하고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귀족 소녀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すっごい見てくる 무사히 조합소에서 용병의 증표를 획득하게 되며 쉬운 의뢰부터 천천히 즐겨보기로 합니다. 明日からのクエストが楽しみだ 그렇게 받게 된 의뢰는 초보자가 한 번쯤 꼭 받게 되는 필수 의뢰 중 하나인 약초 모으기. 즐거운 마음으로 의뢰인을 만나러 작은 마을에 들르게 되는데 あそこか 정말 어린 소녀의 의뢰였네요. 왠지 알선소 아저씨가 상냥히 부탁한다며 난리더라. 하우돈처럼 생겨가지고는 착한 아저씨야. 優しくとはこういうことだったか 그렇게 혼자 자신과 여동생을 키우는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모으고 싶다는 착한 소녀를 돕고 있던 그때 マルカ殿下がって 정말 귀여운 초록 여우를 만나는데 경계심이 엄청나네. 가볍게 힐을 사용하여 치료해주니 갑자기 엄청 친근하게 주인공을 따릅니다. ポンタはどうだ 그렇게 펫 획득. 마지막 약초를 따러 더 깊숙이 들어가 보는데 바실리스크에게 공격을 당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이 누굽니까? 고인물 중에서도 고인물이니 이 정도는 아이템빨로 가볍게 밟아버리는데 ジャッジメント 떡밥이 하나 보이는군요. 이왕 사냥을 시작한 거 작은 마을을 괴롭혀 왔었던 멧돼지 마수도 잡아서 사람들에게 선물해주고 걱정하는 어머니에게 소녀 또한 무사히 돌려보내주어 많은 감사를 받아가며 의뢰를 완료합니다. 아 물론 바실리스크 토벌을 위해 왔던 군대가 시체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란다는 信じられん 해프닝이 있었지만 뭐 어때? 少しばかり難易度の高いクエストを受けてみるか 그리하여 이번에는 도적 토벌을 시작하는데 솔직히 보상보다는 이 녀석들이 모아놓은 재물이 더 꿀이라는 것. おり 그 옆에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지만 まあよい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니 그냥 지나쳐 나오는데 한 엘프 소녀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이 도적들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주인공이 얻은 펫 덕에 なんで精霊獣がこんな盗賊と一緒に。 오해가 풀리게 되네요. それじゃ 그렇게 헤어지게 되는 두 사람이지만 다음날 숲을 걷다가 인간들에게 잡혀가는 어린 엘프를 발견하게 되고 바로 도와주려고 하는데 うわ 어제 만난 엘프 소녀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어린 엘프들을 인질로 잡으니 卑劣な。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있는 엘프 소녀의 모습에 주인공은 도우기로 결정. 모든 도적들을 토벌하고 어린 엘프들을 우리에서 꺼낸 다음 힐링 스킬로 치료해준 뒤 목에 걸려있는 저주까지 깔끔하게 처리해줍니다. 이렇게 능력 있는 모습과 착한 마음씨를 보여주는데 경계심이 줄어들지 않을 수가 있나. あなた傭兵だと言っていたわね。 엘프 소녀는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곤 도시 안에 잡혀있는 엘프들을 구출하는 의뢰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최고였다는 걸 깨닫는 데는 嘘。
큰 시간이 걸리지 않겠죠? 어찌됐든 일단 도시 안에 잠입한 동료와 만나서 함께 구출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전이 마법이 너무 사기라서 そんな方法あるなら先に言ってよね 이건 뭐 솔직히 누워서 떡 먹기야. 편히 적들을 처치하던 와중에 잠입해 있는 수인 닌자를 발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격을 마구 받는데 이번에도 펫 덕분에 경계심을 푸는데 성공. 엘프들이 어디 있는지 그 정보까지 듣게 됩니다. 그 덕분에 수월하게 지하에서 엘프 아이들을 전이 마법으로 구출하고 목에 있는 봉인 목걸이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면서 다 큰 엘프들은 영주성에 갇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쿨하게 바로 달려가 영주에게 사커킥을 날리며 그들을 구해줍니다. 貴様らこんなことしてタダで済むと思ってるのか 이렇게 뻔한 대사를 날리는 벌거벗은 영주님은 신나게 때려주고 졸병들도 쓸어버리면서 보너스로 쌓은 돈까지 다 챙겨주어 이런 의미 없는 것보다는 더 의미 있는 자신의 사리 사욕에 사용하기로 합니다. やるわねアーク 이렇게 엘프 사냥이 단지 도적들의 짓이 아닌 영주와 관련이 있다는 걸 깨달은 엘프 소녀는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엘프 도시로 돌아가려는데 주인공도 함께 가자며 초대를 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동행이 길어지면 자신의 해골 얼굴이 들킬 수 있는 법. 결국 주인공은 일단 저주에 걸리는 바람에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며 설명을 하게 되고 엘프 소녀가 개의치 않아 하며 도시에서 저주를 푸는 법을 알 수도 있다고 하니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決まりね 그렇게 도착하게 되는 엘프들의 마을. 소녀는 알고 보니 이 마을 엘프 장로의 딸이었네요. 言ってなかったっけ 그 덕에 아주 훌륭한 대접을 받게 된 주인공. 엘프와 인간의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지만 뭐 그런 정치적 요소는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어머니의 요청으로 검술 대련을 하게 되고 자신이 스테이터스는 높지만 기술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머무는 동안 대련 훈련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대장로 회의 결과 주인공에게 지속적인 엘프의 구출 협력을 부탁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그 보상으로는 저주를 풀 수도 있을 정보를 주기로 하는데요. 하지만 솔직히 저주라 설명하긴 했지만 게임 속 아바타를 변경한 거라 그게 먹힐까 싶었던 주인공. 한번 자기 자신에게 저주 해제 고등 마법을 사용해 보는데 이럴 수가, 이게 먹히네? 설명하기 귀찮아서 대충 말한 거였는데 목표가 하나 더 생기네요. 그렇게 엘프들을 구하기 위해 다음 마을로 향하는 길에 이번에도 떡밥을 가지고 있는 늑대 마술을 만나게 되어 한 번에 부셔버리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군요. 그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하고 주인공은 혼자 주변 정찰을 하러 돌아다녀 보는데 좀 떨어진 곳에서 도적들에게 습격을 받는 귀족 일행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늦은 건지 모두 죽어버린 상황. 일단 아까 만났던 늑대 마수의 도움으로 쉽게 습격자들을 모두 처치하고 이번에는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부활 마법의 조건도 알아볼 겸 그들에게 모두 사용해 봅니다. 이 정도면 그냥 사기급 능력인데. 그렇게 기절한 그들을 놓고 살며시 그 자리를 떠난 주인공은 아마 모를 겁니다. 저 귀족 소녀가 왕위 계승권을 가진 공주였으며 다른 계승권자에게 암살을 당할 뻔한 거였는데 그녀를 살림으로써 역사가 바뀔 것이라는 것을요. いざリンベルトへ 뭐 솔직히 알아도 엄청 강한 주인공한테는 상관없긴 하지만 まあ大丈夫であろうなポンタよ 어찌됐든 두 사람은 목표로 했던 도시에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수인 닌자 소녀를 또 한 번 만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처에 수인족이 잡혀 있다면서 혹시 도와줄 수 있을지 주인공에게 물어보네요. 왠지 또 이런 이유일 것 같았어. 인간들은 기대를 배신하질 않네. 목숨을 걸 각오를 하고 있는 수인 소녀에게 자신에게 전이 마법이 있으니 걱정 말라 알려주고 다른 마스크를 착용하여 변장을 하고서는 수인 소녀의 동료와 함께 정문으로 들어가서는 그냥 아작을 내네요. 이럴 거면 전이 마법 없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行きましょう 사실 이곳은 망나니 왕자의 자금줄 같은 곳이긴 한데 신분이 높든 말든 강한 주인공에게는 상관없지. 그렇게 힘으로 강행 돌파하여 감금되어 있던 수인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何この匂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어버린 뒤였으니 ごめんなさい
결국 화난 주인공은 모두를 전이 마법으로 무사히 밖으로 옮긴 뒤 この汚らわしい場所を破壊し尽くす 철저히 그들의 복수를 실행에 옮깁니다. 派手にやったわね 억울한 그들의 영혼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約束しますもっと強くなると 그렇게 수인 소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엘프들이 다른 나라인 신성 제국 쪽으로 거래되어 갔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알려줍니다. 急ぐわよアク 그렇게 국경 지역 마을로 향하게 된 주인공 일행은 그곳에서 인간들과 조화롭게 지내고 있는 한 엘프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보상으로 신성 제국의 지도를 주면서 마을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샌드웜을 처치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하네요. 巨大な個体見たことがない 그리하여 주인공이 나서서 샌드웜을 쓰러뜨리는데 떡밥이 또 등장. 그래서 받은 지도를 이용해 엘프들이 잡힌 곳으로 달려가 보니 그곳에서 떡밥을 마구 뿌리던 악당 녀석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마술을 조종하고 엘프 소녀도 조종하는 등 아주 귀찮은 녀석이었지만 역시나 주인공 상대는 아니었고 거기다가 수인 소녀와 그 동료도 도와주러 도착하니 이쯤 되면 포기 안 하려나 싶었던 그때 何ですかこの揺れは 악당이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まさか 히드라는 살아있는 재앙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마물이었으니 악당 녀석도 히드라를 통제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여야 해서 바로 옆에 있는 도시를 제물로 사용하려 합니다. あんたの町一ついただくぜ 그렇게 엘프 소녀와 수인 소녀는 어쩔 수 없이 도시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걸 선택하려 하는데 겨우 히드라에 쫄면 고인물이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의 주인공은 도시를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서서 히드라를 막기로 합니다. シールドバッシュ 하지만 아무래도 덩치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쉽게 처리하기 살짝 귀찮은 감이 있으니 새로운 스킬을 사용하는데요. イフリート 그 사이에 멀리서 히드라를 응원하고 있는 찌질한 악당 녀석은 엘프 소녀가 습격하여 죽여버리고 히드라 역시 다시는 재생하지 못하도록 逃さぬよ 하늘로 던진 후 불로 태워 없애버리면서 위기에 빠졌던 도시를 구해내게 되지만 おーい 뒤에서 몰래 히드라를 키우는 걸 도와주던 신성 제국의 황제가 주인공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 ブレックス 우리 주인공이 그런 개어접을 걱정할 짬밥이 아니니 시즌 1 스토리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私が蘇ったのはこの世界に成し遂げるべき何かがあるということそうですよね天使様 이 작품은 주인공이 게임 아바타로 이 세계에 오게 되며 얻게 되는 힘으로 시원시원한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의 매력 포인트였고요. 그 아바타가 하필이면 해골이었다는 재밌는 설정으로 스토리를 이어가서 나름 흥미로워서 좋았기 때문에 먼치킨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8점, 그렇지 않으시다면 7점을 주고 싶은 이 세계 먼치킨 판타지 작품. 지금까지 해골기사님은 지금 이 세계 모험 중이었습니다. あんなに目立って何かの信仰対象にならないといいですがそんなことはあるまいてキュンキュン